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정화라고 합니다. 저는 글 쓰고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예, 직업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요. 그냥 우리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가, 주도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질문과 그리고 하나는 배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질문과 배짱을 가지시고 한번 불확실한 상황을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한테는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면요, 거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질문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한 20살 때 미팅했습니다. 미팅 아시죠? 요즘도 미팅합니까? 모르는 여학생 딱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죠.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딱 나갔는데 되게 예쁜 여자애가 나왔는데요. 10분 동안 한마디도 못하니까 이 여자애가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남자한테는 있는데 여자한테는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답이 뭐죠? 받침. 남자한테는 남자의 받침이 있는데 여자한테는 받침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은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어색하거나 이야기가 잘 안 될 때 그때는 질문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관점을 전환하라, 생각을 바꿔라가 아니라 이야기하다가 어색하고 그럴 때 이야기가 잘 안 될 때는 질문을 해라. 생각하는 것, 대화하는 것은요,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이 없으면요, 생각도 없고 그 대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고 답 중에서 뭐가 가장 먼저 옵니까? 질문이 먼저 오죠. 질문이 없으면 일단 생각도 없고 대화도 없다, 이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이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는 거죠. 질문을 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정답 맞추기식의 질문보다는 생각을 나누는 질문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는 퀴즈 프로그램에서 답 맞추는 질문이 여러분 떠오르시죠?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 이런 질문은요, 나는 답을 알고 너 답 알아? 하고 물어보는 이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상대방한테 질문하면서 상하 관계가 생기기도 하고요, 대립 관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때로는요, 뭔가 안 좋은 관계로 연결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선생님 질문 같은 거를 하지 마시고 생각을 나누는 질문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돈이란 무엇일까? 전쟁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뭔가 기회를 찾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화점 같은 곳은요, 어떻게 하면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만 하지 않고요, 사람이 와서 오래 머물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서외곽에 스타필드라는 새로운 대형 쇼핑몰 생긴 거 아십니까? 거기 가봤더니 주차 정산하는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사람들의 목적이 와가지고 주차요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래 있어라. 오래 있다 보면은 1시간 있을 때보다 5시간 있을 때 돈 좀이라도 더 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주차요금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매장에 가보면은요, 최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걸 판매하면서도 거기서 매장에서 팔지 않고요, 딱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사고 싶으면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사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매장은 실제로 물건을 팔고 싶은 게 아니라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래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냐면요, 관점을 잘 바꾸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전환해서 새로운 이면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관점을 바꾸고 새로운 시각을 갖는 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좀 엉뚱하지만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시면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유태인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유태인들은 서로 이야기하는 구조로 앉게 돼 있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공부한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경주마들이 옆에 안 보고 그냥 뭐 경주하듯이 막 공부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인상적인데 이들은 이렇게 공부하더라고요. 제가 유태인들이 공부하는 다큐멘터리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 이 소개하는 코너 제목이 질문과 암기라는 코너였습니다. 여러분, 질문과 암기라는 말이 좀 와닿습니까? 저는 질문과 암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질문과 암기? 되게 어색했는데 이 말을 이해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의 반대말은 뭐라 그러죠? 기억의 반대말, 망각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이 더 옳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상상이냐 그랬더니 기억은 과거를 생각하는 거래요. 과거를 생각하는 기억의 올바른 짝은 미래를 생각하는 상상이 더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에 되게 인사이트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게 암기라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갖고 뭔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무작정 받아들이는 게 기억하고 암기하는 거라면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시작하는 게 질문하고 상상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암기한다라는 거는요, 수능과 도전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남이 시키는 대로 정해놓은 답대로만 인생을 사시고 싶으시면요, 수능하고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 인생이 좀 더 소중하다, 뭔가 새로운 방법을 만들고 싶다, 나의 길을 찾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질문하시면서 도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구별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다 같이 일단은 모범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험생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범생을 만약에 비율적으로 생각한다면 모범생을 한 70 정도 하시고요, 모험생을 한 30 정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향적으로 좀 안정적인 성향이신 분은 모험생을 80 정도로 하시고 모험생을 한 20 정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범적인 건 하나도 없고 인생 자체를 모험적으로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아무튼 잘 인생에 대해 설계를 하시면서 내가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보다도 여러분이 자신의 답을 찾으시길 좀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답을 잘 보시면은요, 그거는 그냥 누군가의 의견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식인 거죠.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만들어졌다는 그 데이터는요, 어저께까지의 데이터로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이 질문하고 뭔가 상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찾는 여러분의 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4차 산업혁명은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진출한 회사가 있었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출한 회사가 있었는데 이 두 회사들의 경쟁에서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진출한 회사가 승리했대요.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하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진출할 때는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자신들의 기본적인 생각에서 잘 벗어나지 못했대요. 근데 처음 새로운 걸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꼭 필요한 거야?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혁신적인 방법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뭔가 대단하게 기존의 방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당연한 것보다는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과감한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들을 항상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배짱에 대한 키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배짱이라는 말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어떤 분은 배짱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배짱이 같은 게 생각나기도 하고 배째라가 생각나기도 하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용기, 자신감 이런 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가 판단하는 게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판단을 맞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판단을 맞게 하는 게 판단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판단한 것을 맞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저는 요즘 아무리 생각해봐도 판단이 맞다 틀리다보다는 내 판단을 맞게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이랬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는 판단보다 중요한 건요, 자신의 판단을 맞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그웨이라는 제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전에 처음 세상에 공개됐을 때는 세상을 바꿀 만한 제품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곽광을 받았다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이제 세상에 대단하게 사람들한테 곽광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이 제품은 별로 아직까지는 세상을 바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때 시제품을 맨 처음 보여줬던 날에요, 장리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이 세그웨이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 않고 혼자서만 계속 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 제품을 딱 보자마자 너무 놀랐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키먼이라는 개발자를 1대1로 만났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너한테 우리나라 돈으로 현금 500억에서 600억 정도의 현금을 바로 줄게. 나랑 사업을 같이 하면은 애플 주식의 10%를 가질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키먼은 싫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혼자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당신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실제로는 초기 제품 나왔을 때 사망사고도 있었고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도 지금 이 세그웨이를 오판한 것처럼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쭉 읽고 절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전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제품을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했었다면은 아마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어떠한 다른 형태로라도 세상을 바꿨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게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게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겁니다. 상황은 결정된 게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배짱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뭔가 원하시는 것들을 만들어가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정리해 보면요, 논리적인 사고가 있고 창의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는요, 질서를 잡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창의적인 사고는 자유롭게 발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할 때는요, 지금 주어진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확실성을 추구하죠. 창의적인 사고는요, 뭐 새로운 거 없을까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결정을 하지 않고 결정을 유보하고 뭐 새로운 거 없을까 가능성을 탐색하는 게 창의적인 사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확실성과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로 놓고 보면요, 논리적인 사고를 할 때의 키워드는 확실성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때의 키워드는 가능성입니다. 확실성과 가능성, 여러분은 주로 어떤 거를 좋아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한테는 확실성과 가능성 뭐가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둘 다. 많은 사람들은 확실성만 추구하고 가능성을 별로 잘 추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가능성을 꼭 한번 더 추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성을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그만한 기회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인생 잘 아십니까? 1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확신에 가득 차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 지금 생각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도전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때 뭔가 기회를 얻게 되고 그런 기회에 사람들이 야 되게 창의적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이게 필요해. 제일 많이 뭘 얘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운입니다, 운. 성공하려면 운이 필요하다는 거죠. 질문 한번 더 해보시죠. 여러분, 운은 공평하게 옵니까? 아니면 운 좋은 놈 따로 있습니까? 운 좋은 놈 따로 있어요. 운이라는 것은 우연하고 운은 다른 겁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랜덤하게 발생하는 거라면요, 운이라는 건요, 특정한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 끌어당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지금 다 같이 로또를 삽니다. 누가 로또에 당첨될까요? 랜덤하게 당첨됩니다. 랜덤하게. 여러분 한번 다른 요소는 다 모르겠고 하나의 요소만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잘 웃습니다. 잘 웃는 요거 하나 요소로만으로 운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왠지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재미있는 연구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무엇이 그 사람의 운을 좋게 만드는가 따져보니까요, 운 좋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한 상황을 잘 피하지 않더라. 오히려 즐기기까지 하더라. 이렇다는 겁니다. 운 나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요, 확실하고 안정적인 좁은 길로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안정적인 게 좋습니까? 불안정한 게 좋습니까? 안정적인 게 좋죠. 확실한 게 좋습니까? 불확실한 게 좋습니까? 확실한 게 좋죠. 안정적이고 확실한 이쪽 시장에서는요,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 치열한 경쟁에서는 이기기도 어렵고요, 이겨봤자 제 살 깎아 먹기식의 경쟁에서는 남는 것도 없는 경쟁을 합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이쪽 시장에서는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대단한 걸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안정의 패러독스와 같은 건데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경쟁에 내몰리면서 오히려 더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는 게, 누구는 안정을 좋아하고 누구는 불안정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안정을 좋아하고요, 모든 사람은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파악하면서 한 번씩 때때로 배짱을 갖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것을 선택하느냐 못하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서 뭔가 창의력을 발휘하는 일 여러 가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위험을 피하지는 마시고 한 번씩은 배짱을 가지시고 과감하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는 행운의 법칙이라는 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운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사람이 떠오릅니다. 행운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듯이 우리한테 찾아온대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맨 처음에 배를 출발했을 때 그는 인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인도에 못 갔습니다. 그의 비즈니스는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더 값어치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난대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해봤자 계획대로 되는 일 거의 없대요.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더 멋진 일들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이 아마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뭔가를 진행하셔도 계획대로 되는 일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으면서 뭔가를 하다 보면은 어쩌면 더 멋진, 지금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에 질문하시면서 배짱을 갖고 여러분의 행운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한번 해보는 거야.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배짱을 가지시고 뭔가 가능성을 항상 찾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짱을 가지고 교수님 어떤 삶에서 선택한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배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배짱을 갖고 싶어서 배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남자 선생님은 웬만하면 갈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됐었는데 그랬을 때 그냥 정해져 있는 뭔가 보다도 가능성을 좀 더 찾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 새로운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회사에 갔었던 것도 저 나름대로는 도전이었고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이렇게 개인 연구소를 하는 것도 저 나름대로의 도전입니다. 뭔가 판단을 할 때 안정적인 것에만 여러분의 생각이 갇히지 말고 조금 더 질문을 통해서 나한테 더 좋은 게 뭔가, 나는 안정적인 삶이 나한테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나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도전적인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는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한 번씩 과감하게 선택, 뭔가 실행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대상은 회사에 가서 그 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기술적인 방법, 뭔가 아주 사소하게 노하우 이런 것보다도 사람들은 중요한 게 마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되게 독특한 걸 사람들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답을 자꾸 따르려고 합니다. 어떤 게 인기가 있지? 어떤 포맷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자신의 답을 만드세요라는 게 뭐 자기개발적인 메시지도 있었지만 창의적인 것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창의적인 무엇인가를 하는 방법, 너무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한번 해보세요. 생각대로 해보는 방법으로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요. 때로는 이게 실행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배짱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꿈이 있거나 그 사람의 비전이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뭐 많이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고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경우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교수님만의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열정을 갖고 뭘 했어요. 나는 15살 때에 무슨 목표를 세워서 뭘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는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게 뭐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 나갔다. 사람들이 다 나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그래도 내가 좀 더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책도 좀 한번 많이 읽어보시고 경험도 많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을 제약하는 사람이 많아요. 괜히 인생에 5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안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수채화를 그리듯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유화를 그리듯이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더 많이 경험해 보시고 더 많이 한번 해보시고 인생에 5점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거 괜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보다도 그래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하고 경험을 많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약간 두렵고 배짱을 좀 갖고 싶고 할 때 항상 누구나 다 쫄립니다. 누구나 다 쫄리는데 내가 이 상황이 두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두렵고 힘들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때때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악의 시나리오. 이게 잘못됐을 때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까? 그래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더 많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배짱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강의를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활동적으로 강의를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도 되겠지만 실제로 돈 벌고 뭔가 뭐 다른 관계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마음의 힘을 좀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잘 안 돼도 상관없어. 나는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 내 마음이야. 라는 마음의 힘을 한번 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 배짱, 뭔가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원하시는 많은 일들에 도전적으로 더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만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꼭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